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상안검인데요. 중년분들이 눈이 처져서 상안검 수술을 알아보시다 보면, 또는 주변에서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하신 분들을 보다 보면 상안검 수술하고 인상이 굉장히 세 보이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경우들을 받고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문제를 고쳐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상안검 수술을 하시는 이제 중년분들은 피부가 좀 처져 있는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쌍꺼풀도 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높게 잡게 되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보통 10mm 이하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년분들은 10mm 이상으로 잡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기서 쌍꺼풀 자체의 설정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처져 있으니까 피부를 또 약간 자르는 디자인을 하게 되죠. 저는 사실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3mm 이상 안 자르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처진 피부 양을 재가지고 그걸 다 잘라버리는, 그런,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 처음 상안검을 배울 때 처진 피부 양을 다 절제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배우는 내용도 저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7mm가 처졌으면 7mm 또는 9mm 막 이런 식으로 피부를 다 절제해버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수술을 하시는 병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쌍꺼풀 자체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피부를 자른다는 게, 처져 있는 쪽에서 피부를 자르게 되면 그 더 위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가 아래쪽에 붙는 거잖아요. 절제하고 나서 꼬매게 되면 갑자기 더 두꺼운 피부가 아래쪽에 얇은 피부에 딱 붙으면서 쌍꺼풀 윗부분이 좀 굉장히 두툼해 보이고 좀 강렬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원인은, 쌍꺼풀 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절개를 해도 같은 절개법 쌍꺼풀이어도 고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깊은 곳, 연골을 건판에 고정하는 스태틱 폴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보통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쓰게 되는데, 중년분들에 있어서 그런 방법을 썼을 때 고정이 굉장히 깊어지니까 또 인상이 세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쌍꺼풀 고정을 얕게 다이나믹 폴드로 했다고 해도 그거를 덮는 피부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쌍꺼풀의 깊이가 좀 더 깊어 보이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정을 깊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이 깊어 보이는 효과가 약간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는 잘못하면 인상이 세 보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고정을 좀 얕게 해야 될 것이고요, 처진 피부 제거를 최대한 적게 해야 될 것이고, 쌍꺼풀을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디자인이나 플랜을 짤 때 그런 게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처진 피부가 있다면 그거는 상안검 쪽에서 꼭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눈썹화 거상이나 이마 거상 같은 거상 수술을 이용해서 위에서 당겨주는 게 훨씬 이제 눈 쪽 쌍꺼풀 피부가 펴지고 좀 얇아 보이게 나오고 가벼워 보이게 나오면서 인상이 세 보이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오늘의 주제는 상안검이니까 상안검 수술만 해서 다른 이제 거상 수술은 하지 않고 상안검 수술만 해도 되는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가져왔고, 그렇게 했을 때 세 보이지 않는 그런 괜찮은 결과를 낸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써서 인상이 세 보이지 않게끔 예방하는 그런 디자인 또는 플랜, 고정 방식, 그런 것들을 써서 수술해 드린 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쌍꺼풀이 거의 속으로 묻혀버린 이제 속쌍꺼풀이 되어버린 중년 여성분이신데,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쌍꺼풀을 막 엄청 키우고 싶진 않다, 예전 본인 젊었을 때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하신 분이라서, 그렇다면 상안검도 얼마든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쌍꺼풀을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약간 올려드렸고, 눈매 교정도 살짝 해드려서 수술 결과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죠. 쌍꺼풀이 좀 덜 보여서 아쉽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는 이런 걸 원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 좀 낮은 디자인을 추구하시게 되면 세 보일 일이 전혀 없다, 상안검이라고 무조건 크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세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죠. 다음 케이스는 상안검 수술을 이제 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제 눈 위가 많이 꺼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 눈매 교정도 해야 되고 안검하수도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까지 같이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사실 쌍꺼풀 자체를 높게 잡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눈은 좀 튀어나와 있고 눈 위는 꺼져 있는 이런 경우는 피부가 별로 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다를 바 없이 50대 이상의 분이라고 해도 쌍꺼풀을 막 10mm 이상 잡을 필요가 전혀 없고, 특히 이분은 또 쌍꺼풀을 높게 원하지 않으셔서 낮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고정도 다이나믹 폴드 방식으로 얕게 고정을 해서 어색하지 않게 세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냈던 분도 계시고요. 다음 분도 굉장히 꺼진 눈과 안검하수가 동반된 그런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재수술 케이스가 아니고 첫 수술 케이스예요. 그래서 원래 눈 형태가 이렇게 이제 돼버리신 그런 분인데 절개 상안검 수술을 이제 쌍꺼풀 하나로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를 눈매 교정을 해서 또렷하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깔끔한 라인 하나로 정리를 해드렸고, 쌍꺼풀을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냈고, 고정 방식도 너무 세지 않게 너무 깊지 않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 절개법 한 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절개법 한 거 같은 사람이랑 비슷할 정도로 어떤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냈죠.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눈 위가 너무 꺼져 있고 안검하수도 있는 그런 중년 여성분이셔서 상안검 수술과 눈매 교정을 해드렸고, 쌍꺼풀을 너무 크지는 않게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냈고, 고정을 깊지 않게 해서 세 보이지 않고 인상이 개선된, 처진 게 개선돼 보이고 안검하수도 개선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앞에 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세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케이스인데, 앞에 분들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좀 피부가 좀 두툼하신 분, 이런 분들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피부가 두툼하신데 쌍꺼풀 고정을 너무 얕게 하거나 그럼 또 쌍꺼풀이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고정이 강해질 걸 알지만 스테티폴드로 건판 연골에 깊은 곳에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것은 쌍꺼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풀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뭐 자연스러웠다고 한들 그게 뭐 풀려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정을 너무 약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얇은 분들은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골이 얕게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또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이 골이 더 깊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 이 피부가 두툼하시다 보면 골이 더 깊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두툼하신 중년분에서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자칫 인상이 세 보이는 경향이 더 생기죠. 그래서 이분도 쌍꺼풀을 그나마 높지 않게 했고 피부 절제량을 최소로 했고 고정 방식도 너무 강하진 않게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것이지, 제가 쓰는 방법들 세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요령들을 쓰지 않고 만약에 했다면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부 두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상안검 할 때 더 유의해서 세 보이지 않게 고정이 너무 깊지 않아 보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 뭐 바꿔 말하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쌍꺼풀은 얇게 하고 이제 거상 수술을 더해서 눈썹화 거상 같은 걸 해서 피부를 들어주는 수술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짝짝이를 교정을 했고 어느 정도 올려놨으니까 뭐 이 정도로 지내시다가 5년 10년 뒤에 눈썹화 거상을 한다든지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좀 더 개선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겠죠. 주변에 몇몇 케이스들을 보고 상안검 수술하면은 무조건 인상이 세진다 또는 망한다 막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만약에 상안검 수술이 모든 사람에서 그런 결과를 낸다면 그 수술 방법은 없어졌을 거예요. 존재할 리가 없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의사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 수술 방법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서 특히 피부가 두꺼우신 분, 그런 분에서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쓰는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지만,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런 일을 막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쌍꺼풀은 좀 너무 두껍지 않게, 요즘 트렌드가 막 과한 쌍꺼풀 하는 추세는 아니니까 중년분들도 그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실 거다. 또는 만약에 큰 쌍꺼풀을 원하시면 쌍꺼풀은 이 정도만 하고 거상 수술을 그럼 추가해서 라인을 좀 키워보자. 그래야 쌍꺼풀 윗부분이 들리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저는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안검 수술로만 너무 원하는 쌍꺼풀 두께를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수술을 조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고, 상안검 수술 하나만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령이 있게 세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쓰는 병원을 찾아서 수술하시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